전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 이어드릴 다음 강의의 주제는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데일리 루틴입니다. 사실은 아로마를 돈 주고 샀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전시품처럼 이렇게 쫙 구비만 되어 있고, 나는 교육이 있지만 활용을 하지 않으면 남들처럼 페퍼민트 여러 가지 레시피로 사용할 수 없고, 라벤더 그냥 화상에 쓰는 거 그냥 그 정도 알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그룹 내에서 아로마 자격증 강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적으로 고비용을 들여서 밖에서 자격증을 땄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룹에 되게 감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련의 어떤 소비를 통해서 그냥 그 소비가 소비에 그치지 않고, 내가 그 소비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채널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되게 다른 어떤 가능성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여서, 이왕이면 구매하신 아로마를 여러분들 가정에 조금 긴밀하게 활용도 높게 사용하실 수 있게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희 방에서 하고 있는 아로마 루틴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자가 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전체 리스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하고 계실 거고요. 나는 정말 잘 쓰고 있는 아로마 유저야 라고 하는 분들은 이 각각의 것들을 나 혼자 하기도 하고 주변에 가르치기도 할 수 있는 분들로 성장하시고 변화되셨어요. 자, 첫 번째는 팔터치와 앱솜년 목욕이에요. 우리가 마그네슘이라는 것 자체가 수면이 불균형할 때 처방받아 먹는 약물이기도 한데요. 영양소이기도 한데, 앱솜염으로 목욕을 하면 그 자체가 마그네슘을 몸에 보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금에다가 블렌딩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일들을 블렌딩을 해서 각각의 수면에 아이들의 도움을 주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얼마 전부터 하고 있는 저희 팀의 이벤트가 있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돌보고 성장을 코칭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표가 있으면 이 아이들의 성장을 부모님도 알고 나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아이들의 뇌파 검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뇌파를 보면 뇌의 기초율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는데, 뇌파도 움직임이죠. 파동이잖아요. 아로마도 파동으로 사람을 움직여요. 그래서 아로마를 6개월 썼을 때, 1년 썼을 때, 향후에 3년을 썼을 때 이 아이의 뇌파 운동, 기초율동, 그 다음에 아이의 기질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부모님도 알고 저도 알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뇌파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만약에 연결될 수 있는 강의가 생긴다고 하면 제가 보고 있는 내담자들이 이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런 개선점이 있다라고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오일의 발향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게으르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발향입니다. 사실 우리가 몬테소리 교구, 이렇게 이름을 막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떤 교구들을 살 때 영재교육기관에 가서 몇백만 원의 돈을 정말 거침없이 늘 쓰세요. 정말 통 큰 소비를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 통 큰 교구가 교구로 비치되어 있는 덱들도 많아요. 마치 아로마가 아로마 키트로 구비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쁜 교구가 없고 세상에 나쁜 아로마는 없어요. 결국 그거를 효용성 있게 아주 깊이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유저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가족들과 제일 많이 하는 건 발향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관리하면 아이가 잠자는 동안에도 후각적인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되게 재미난 경험이 있어요. 아이는 ADHD여서 이제 부모님하고 왔는데 엄마 아빠가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 사무실이 인천 송도에 35층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잖아요. 그럼 간판을 보지 않아도 향기만으로도 저기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돌아보게끔 될 정도로 이제 향이 있는데, 엄마 아빠 상담을 끝나고 집에 갔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후각이 이상했나 봐요. 이렇게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요? 그랬더니 그 아이 검사를 하고 부모님 상담을 하는 동안 1시간 반 정도의 어떤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엄마가 오늘 선생님 사무실에서 좋은 향기를 많이 맡아서 그런지 엄마 매일매일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하루에 2번씩 먹는데 오늘은 약을 안 먹어도 머리가 안 아프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이가 4학년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거기서 아무 향기도 못 맡았는데?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후각장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각이 중요해요 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생긴 건 코로나라는 이슈로, 코로나의 어떤
문제 후유증으로 후각이 마비될 수 있구나라는 이런 인식으로 후각장애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진단하는 장애는 못 들으면 청각장애, 안 보이면 시각장애, 후각장애라는 말을 쓴 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 후각의 어떤 캐파가 0부터 10의 능력치가 있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후각이 민감해서 10을 쓰지만 누군가는 후각이 되게 둔감해서 3만 쓸 수도 있지만 10 쓰는 사람에 비해서 3 쓰는 사람을 우리가 후각장애라고 진단하진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아이의 케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척도가 없어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일상생활을 살면서 후각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앞전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부모에게 있는 어떠한 특정 문제 증상이 아이의 발달장애로 연결되는 경향성이 있다고 했는데 해당 가정은 엄마에게 두통이라고 하는 만성질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선생님이기 때문에 안 먹어본 두통약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상습적으로 달고 있는 게 알보칠이라고 해서 입에 구내염이 생기거나 입이 자꾸 헐거나 하면 그분은 알보칠하고 두통약을 상비약처럼 갖고 계신다는 분이셨는데 그분 가정도 아로마를 통해서 해당 이슈를 해결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이제 그 문제를 진단을 했으니까 팔터치를 하고 차량에다가 화이트 에어 디퓨저로 발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차 안에 향기가 바뀌었네? 이런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인식하지 않던 향기라는 것 자체의 매개를 내 감각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가 마사지를 하고 차량 안에다 발향을 했더니 인식하게 된 거죠. 달라졌다라는 걸. 그래서 제가 이런 미묘한 차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의 그런 변화가 되게 소중해서 아로마를 더 잘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누 만들기. 저희 아들이 되게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쿠팡이나 이런 데서 보면 비누 몰드를 팔고요. 비누 몰드를 틀에 넣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뭐 레몬, 오렌지, 시더우드, 라벤더 오일을 넣어가지고 비누를 저희는 되게 많이 만들어 쓰고요. 가족분들에게 선물도 하고 실제로 이제 오일 유저가 되신 분들은 댁에서 아이들과 놀이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저희 아들이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제가 탄력 세럼을 옆에서 만들고 아들이 옆에서 비누를 만들었는데 되게 통 크게 프랑킨센스 한 병을 비누 몰드에 넣어서 제가 가족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비누 조각까지도 끝까지 쓰라는 당부를 제가 단톡방에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쿠팡에 보면 비누 망을 파니까 비누 망에 넣어서 그 망이 해질 때까지 끝까지 사용하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 비누의 단가를 생각하면 끝까지 써야 하는 그런 비누가 가끔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토피 있는 아이들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 영양크림, 아토피 크림, 여름엔 알로에 수분크림 같은 거 되게 많이 써서 또 아이들이 열감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ADHD나 이런 각성이 되게 많이 업돼 있는 아이들은 여름이 되면 땀도 되게 많이 흘리고 그리고 열 발산을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잠들기까지 입면 시간에도 되게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에는 알로에 겔에다가 수분크림 만들어서 아이들 목욕하고 발라주고 또 아이들 운동치료 받거나 하면 이동할 때 물수건으로 몸 한번 훔쳐주고 수분크림 발라주면 조금 더 빠르게 진정이 되고 정상 체온을 돌아오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제. 제가 예전에 아이들 이제 발달 진단 검사를 할 때 모발 검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레몬 오일로 디톡스 하죠. 단순하게 살을 뺀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체내 중금속이나 지방 같은 것들을 녹이는 대사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발달 중지하는 아이들이 몸 안에 중금속 대사가 잘 안 돼가지고 아이어부 같은 곳에서 킬레이션 약물을 먹어가지고 중금속 대사를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약물을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영양제보다 그건 만들어진 거잖아요. 가공해서. 그래서 저는 레몬 오일이나 기타 저희가 갖고 있는 오일들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아이들 모발 검사를 해보면 발달장애 아이들 중에는 모발 검사 흔하게 해본 적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모근에서 가장 목은 가까이 머리를 이렇게 일정 부분 몇 가닥 잘라요. 그러면 자른 머리카락을 목은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1cm를 채취를 해서 기관에 보내요. 그러면 이제 화학 성분에다 그 모근을 넣어갖고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인천, 안산 이렇게 공장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모발에 알루미늄 성분이 되게 많고요. 실제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수은이 경계치가 아니라 100까지 달아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없어가지고 100을 도달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은 왜 제주도에 사는 데서 왜 수온이 100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걔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바다 생선을 많이 먹죠. 그럼 바다에 있는 생선들은 오랫동안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살고, 그래서 실제로 바닷가 근처에 인접해서 살고 계신 분들은 큰 생선을 잘 먹지 않아요. 큰 생선일수록 바닷동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큰 생선을 잘 먹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어떤 수산물, 우리가 경계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다, 방사능 이런 것들의 원인이 있고 중금속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도 저희가 조금 유의를 해야 되는 점들이 있어서요. 저희는 주방사이제, 섬유유연제도 저희 되게 만들어서 쓰거든요. 클래스에서요. 그러면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냐면 몸이 기막히게 알아차려요. 예를 들어 이제 어디 뭐 호텔이나 여행을 가서 숙소에 가서 이제 숙소에 수건을 쓰잖아요. 그러면 섬유유연제에 쩔어진 그런 그 수건을 쓰면 분명히 씻고 나왔는데 안 씻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걸 몸이 알아차린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그리고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알러지 약을 처방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한번 시기를 제가 말한 대로 3일 정도 조절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식단을 먹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단톡방 안에서 가족분들하고 체질 개선하고 스위치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기가 변하면 몸이 그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똑같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을 때는 몸이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스위치온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내가 원래 예전에 잘 먹던 음식을 다시 되돌아가서 먹었더니 두드러기가 일어나거나 몸의 반응을 발현되는 것들을 관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만성 알러지가 있다, 아토피가 있다, 이런 분들은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면 라스트 기간에 시기를 조금 조절해 보시면서 그 시기 기간이 끝나고 나서 원래의 식단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먹고 있는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알러지를 유발하는지 한번 체크 포인트로 살펴보시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방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로즈 터치. 귀 뒤에 바르고, 우리가 이제 귀 마사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귀 뒤에 많은 림프절이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등교할 때 100회의 프랑킨센스 떨어뜨려주고 귀 뒤에 로즈 터치 발라주고 이런 것들 저희가 되게 일상적으로 되게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표정도 좋아지고 또 에너지 대사도 이전보다 훨씬 더 원활해지는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부모님들이 사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프랑킨센스 설화, 처음에 맛 때문에 되게 기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단톡방 가족분들에게 어떤 걸 되게 권장드리냐면, 내 가족들 중에 암 환자가 있거나 혹은 치매나 파킨슨 같은 병력이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나한테 문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드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소아정신과 약물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 신체가 커나갔을 때에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성장기에 키와 몸무게가 급작스럽게 늘을 때 몸무게와 키에 맞게끔 약을 증량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더 커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프랑킨센스 자체는 우리가 혀를 알바름하듯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혀 밑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뇌로 가는 동맥으로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맛에 조금 적응을 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면 나중에 섭식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어떤 강제나 권유가 이전보다 좀 강압적이지 않아도 아이가 자발적으로 그걸 먹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방에 30개월 정도 된 아이인데 그 댁은 아이가 스스로 오이를 먹겠다고 해가지고 코파이바하고 프랑킨센스를 이렇게 손등에다 떨어뜨려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가 그 오이를 빨아먹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모님을 실제로 제 고객으로 맞이한 건 1년이 안 되거든요. 작년 10월 정도에 가족이 되셔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10월이 돼야 1년이 되는 거니까 한 8, 9개월 정도밖에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머님의 표현으로 청지각과 아로마를 병행했었을 때 아이의 변화 속도가 기존의 다른 치료에 몇 배 이상의 어떤 아웃풋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아이의 발달 중지하고 계시면서 아로마 세라피 경험해 보신 적이 없다고 하신다면 한번 입문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뇌는 장과 되게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유산균을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더 좀 많은 용량을 먹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방 식구들은 피비어시스트 LRP로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시고, 미국에서 직구하는 PB 리스토어도 그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월 LRP로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은 꼭 먹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구, 그러니까 우리가 눈, 청지각이라는 것 자체도 주파수고 아로마도 주파수인데 이게 직접적으로는 눈과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시지각에도 연관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할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면 내 아이가 시지각이 좋지 않아가지고 책을 읽을 때 난독이 있고 안구의 운동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초점이나 조리개 운동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럼 결과적으로 안구를 지탱하는 근육도 그 근육의 힘 자체가 강화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안구촉촉이라고 하는 레시피 있잖아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저희 같은 경우는 프랑킨센스 터치 3mm가 용기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그 용기를 다 쓰고 나면 그 용기에다가 안구촉촉 레시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이동할 때나 차량으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다닐 때 중간중간에 안경 그리기 해주는 걸로 아이들 시지각 혹은 시신경 혹은 안구촉촉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이제 발달중재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도테라 안의 어떤 유저들보다도 마사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효용성 있게 연구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방에서 하고 있는 건 심포니 오브 셀즈 마사지 프로토콜하고 아로마 팔터치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발달 중재하는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 아이의 발달 중재를 하다가 보니 엄마가 전문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치료센터에 다니다 보니까 주워 듣게 되는 거, 내가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챙기다 보면 어떤 전문가보다도 좀 더 깊이 있게 아이를 성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 바늘을 오르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에 두개천골, BDA 이런 마사지 기법을 공부해서 그 내용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분들에게 심포니 오브 셀즈, 팔터치 이런 것들에 두개천골, BDA 이런 마사지 기법을 더해서 아이의 몸을 이해하고 신체도식을 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는 마사지를 정말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아로마 유저분들은 주에 5회 이상은 다 꾸준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런 덱들이 아이의 성장이나 변화를 보면 되게 괄목할 만한 스피드로 변화되니까 바디터치, 사실 아로마 있으면 안 해볼 이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고 귀찮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실제로 그런 걸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로마 팔터치 샀는데 이거 제가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가족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어머니가 해주셔야 하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각 훈련이라는 걸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ml짜리 스프레이를 사가지고 그걸로 후각 키트라는 걸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후각 훈련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 버치라는 오일이 한 번도 내 생에 향기로 다가온 적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내 머릿속 뇌신경에 버치라고 하는 오일을 이해할 수 있는 뇌신경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결국 사람의 뇌는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확장된 그 세계 안에서 살게끔 되는 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후각 키트를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단톡방 안에서 가족분들하고 어떤 활동들을 병행을 했었냐면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후각 키트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비커에 200ml 정도의 정제수를 담고요. 거기에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200cc의 정제수의 오일 한 방울은 굉장히 미량이에요. 근데 얘를 200cc니까 20개의 10ml 병으로 나눠서 소분을 하는 거죠. 이런 키트를 수십 개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5개부터 시작을 했다가 10개로 늘리고 10개로 했다가 20개로 늘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 향기 마사지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지만 저희는 후각 키트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발달 중재 하시는 가족들과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후각 키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두뇌 활동, 그러니까 두뇌를 더 원활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활동으로 저희가 작년 겨울에 한 석 달 정도 100일간 후각 키트 훈련을 진행을 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내가 스파이크나드라는 오일을 맡아본 적이 없고 내가 버치라는 오일의 향을 맡아본 적이 없다면, 사실은 도테라가 아니었으면 저희도 죽을 때까지 스파이크나드나 버치라는 오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죽게 됐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런 오일이 있다는 것 자체에 알고 우리가 향을 맡았어요. 그럼 뇌는 후각으로 그 향을 인식했을 때 머릿속에 스파이크나드 혹은 버치라고 하는 뇌 시냅스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확장이 되면 어떤 생각으로 연결이 되냐면, 아, 이 향기를 맡았더니 기존에 내가 아는 어떤 향기가 연상된다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새롭게 체득한 정보를 연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두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발달 중지하는 아이들에게 후각키트 훈련을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되게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진행을 했고 조만간 양재동 클래스에서도 이제 고객들 모객을 해서 저희 후각키트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일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0cc 한 방울로 1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하고 모여서 아이의 인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두뇌 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후각키트 만드는 거 지인분들하고 같이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호흡기즈라는 유칼립투스, 이지에어, 클레어리파이 이런 오일들 지금같이 황사가 있거나 하는 봄에도 되게 많이 활용을 하지만 온가드 이런 오일들 실내 발향해주면 실내에 있는 유해균을 없애주기 때문에 아이들 면역력을 증진하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이나 아이들 활동하는 공간에 디퓨징하는 거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 내에서 내가 아로마를 쓰고 있는 유저라면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아로마 루틴이 있어요. 그거 이제 4가지 정도로 여기에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프랑킨센스하고 코파이바는 설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마다 좀 진입의 장벽이 있기는 한데 맛 때문에 처음에 진입이 어렵다고 하면 주스나 물 같은데 혹은 요플레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먹고 물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면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적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진적으로 진입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혀 밑으로 한 방울 직접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해서 오레가노 오일 캡슐을 저희는 역류하는 3일, 좀 큰 아이들은 일주일 정도를 한 달에 이제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당독소도 굉장히 많고요. 아이들이 이제 치료기관에 가면 치료센터에서 선생님들에게 불필요하게 간식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아이가 4살이든 8살이든 12살이든 언어 치료실에 갔는데 뭔가 잘했다라는 어떤 강화를 주고 싶은 강화물을 단간식으로 주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는 센터를 하나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 치료실 가고 인지 치료실 가고 어디를 갔는데 내가 치료센터 3곳에서 마이쮸, 요구르트 이런 간식들을 뭘 할 때마다 강화물로 받아 먹게 되면 실제로 아이가 저녁에 귀가했을 때는 입맛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만큼 단간식으로 많이 당이 채워졌기 때문에 식사로 채우는 탄수화물 과당 자체는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부모 입장에선 내 아이는 발달장애가 있으니까 섭식이 불편하고 시기가 이상해서 밥도 잘 안 먹나 봐 이렇게 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면 시기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게 훨씬 더 용이하고 쉽고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불필요한 음식이나 간식들로 인해서 장도 쉬고 위도 쉬고 이래야 될 경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에 3일 내지 7일 정도는 베지캡스에다가 오레가노 오일을 넣어서 장 디톡스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이가 어리면 오레가노 오일 자체가 입으로 그냥 먹기에는 굉장히 맵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게 권해드리는 방식은 베지캡슐 뚜껑을 열면 심지가 있어요. 좀 긴 부분과 짧은 뚜껑이 있는데 그 심지 부분을 절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지가 뚜껑만큼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원래 베지캡슐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유아들도 삼킬 수 있을 만큼의 비들렛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캡슐이 되니까 그렇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뇌 질환, 자폐, 지적장애 이런 것들이 뇌 염증에 기인한다고 이제 해석하는 견해들이 많은데 그 염증으로 유발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아토피잖아요. 그래서 발달장애 아이들 중에는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토피로 인해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로션에다가 헬리크리썸이나 로만 캐모마일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아토피 로션이나 크림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습력이 되게 오래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간지러워하지 않고요. 간지러워하지 않으니까 이제 피부에 상처가 덜 나고 또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런 간지럼이나 어떤 촉각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아이들의 집중을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 보습이 되게 문제가 되시는 덱들은 로션에 이런 레시피 활용하셔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저희 방 가족들이 만족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마사지예요. 그러니까 팔터치는 저희 방에 입장하시는 가족들은 대부분 팔터치 키트를 사서 가족이 되시는 편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들었거나 경험해 보셨겠지만
두개청고를 비롯해서 뭐 BDA 같은 다른 여러 가지 마사지들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 자체는 사람이 내 신체 도식을 바르게 인식을 하면 저절로 뇌 발달이 활성화된다라는 데에서 기초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팔터치나 성장 마사지로 그걸 가속화하고 부스트업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아로마 세라피스트로서 각성을 하고 주변에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방으로 입장하시는 거의 98% 이상의 고객들은 마사지를 병행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간히 현장에서 검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라벤더, 로만 캐모마일 같은 경우는 정서 안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로즈마리, 레몬, 바질 이런 것들은 주의 집중을 위해서, 그리고 오렌지, 일랑일랑 이런 것들은 감각 자극을 위해서 이렇게 차트별로 정리를 했는데요. 되게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분들 강의를 갔는데 언젠가 한번 되게 재미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별로 4명이나 6명 정도 모둠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가지고 감정호의를 했는데 어떤 남자 사회복지사분이 이게 향기가 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호의 10가지가 솔직히 이게 향기가 있다 없다로 생각될 만큼 그렇게 유약한 향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평상시에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시대요. 근데 제가 그분의 표정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분은 사회복지사로서 누군가의 복지와 케어를 하기에는 본인 자체의 에너지가 거의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표정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어떤 그 감정을 진단을 하면서 내가 아무런 향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지신 것 같아가지고 그 여러 모둠 안에서 말씀하시길 되게 조심스러워 하셨거든요. 근데 향기도 틈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발달장애 부모님들 중에는 오시면 향이 잘 안 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밸런스도, 예를 들어 뭐 엘리베이션도 향기에 대한 인식이 아무 향도 안 나는데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향기도 내가 그 향에 대해서 인식할 여지나 틈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되게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적용 방법에 대한 예시를 드렸어요. 되게 신기한 건 아이들이나 학생들 중에도 저혈압인 아이들은 로즈마리 발향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본인이 되게 깔아져 있는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로즈마리 발향해주면 되게 에너지가 부스트업 되는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바질, 타임 이런 좀 약간 향이 센 오일들 있잖아요. 그런 오일들은 조현병이나 조울증 기질을 갖고 계신 성인분들이 다른 향은 다 향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얘는 좀 향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후각이 어떤 캐파가 있다고 했을 때 0에서 10의 영향이 있다고 보면 누군가는 어떤 향기든 되게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10의 영향이 있다면 조울감이나 조현병 기질이 있는 분들은 후각에 대해서 대체로 둔감하신 편이구나 라는 데이터를 이제 현장에서 제가 체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일단 바질, 뭐 페퍼민트, 딥블루 같은 경우 우리 좀 주의해서 쓰죠. 뇌전증 친구들에게요.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청지각 요법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공학 기구들을 다루잖아요. 근데 그 교육공학 기구 안에도 권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뇌전증 아이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렇게 써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안 좋은 케이스가 나올까봐. 우리가 예를 들어 병원에 어떤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게 됐을 때 보호자에게 동의라는 걸 받게 돼요. 네 가족이 이 수술을 받다가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들을 타진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내가 증상이 완화되고 뇌전증에서 어떤 기질이 벗어나면 점차 그런 오일들을 흡입하고 몸에 도포하고 하는 것들이 점차 유연하게 적응을 하는 단계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차단을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 가면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 발달장애로 어릴 때 제주도에 한 4년 정도 살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가 어릴 때 4년 정도 제주도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조금 오래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라디오 사연에 이런 게 방송이 된 거예요. 내 자녀가 발달장애 성인 자녀였는데 30대 중반인데 이제 병이 걸려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뇌전증이고 몸을 잘 못 쓰니까 아빠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셔가지고 아이가 살아있는 전 생애 동안에 죽을 항상 삼시세끼를 먹인 거예요. 소화가 안 될 거니까, 움직임이 없고 하니까. 근데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아파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일을
받고 나서 제일 후회되는 건 내가 아이에게 다채로운 맛을 보여주지 못한 거. 이게 되게 마음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감정어를 해석할 때도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린 다 각자 사랑하는 각기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진짜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게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부모가 지극히 제한하면 아이는 제한된 프레임밖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솔직히 부모가 자격을 검증받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결혼을 했고 내가 배우자가 있고 살다 보면 자식이 생기고 낳는 거 어떤 이런 굴레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모라는 걸 자격 검증을 해서 낳아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몇 사람이나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발달장애 아이 자녀도 있고 18살 또 일반 자녀 딸아이도 20살 이렇게 키우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내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여가 뭔가라고 생각하면 너에게만 성장하라고 말하지 말고 나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거. 그리고 나부터 세상의 어떤 제한된 프레임이라는 것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하는데 가장 좋은 시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가장 근간에 아로마 자체는 직관을 깨워주는 오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용자 단톡방에다가 여러 가지 안내를 드리는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인사이트 카드를 매일 찍어가지고 제가 뽑은 인사이트 3 카드를 매일 거기에다 공지를 했어요. 제가 이거 3개를 꽂았다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저를 좀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내 스스로 자격 기준이 되게 뭐랄까 타이트한 사람, 나한테 관대하지 않은 사람, 이게 저한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수용이 되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아로마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감정 오일로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래서 오일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이점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니까 여러분들도 가이드 드리는 내용으로 실상에서 사용해 보시고 좋은 임상이 나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했던 강의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마사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발달 중지하는 아이들이 촉각의 방어가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 피부도 뇌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뇌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제가 아로마 팔터치를 처음 알게 됐었을 때 가장 흥미로웠던 건 내가 내 아이의 뇌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뇌에 직접적인 어떤 자극을 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었는데 우리가 신경외과나 병원에 가서 벽 한켠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인체 해부도를 보면 인간의 뇌와 척추가 연장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뇌를 열어서 머리를 열어서 뇌를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척추 정렬을 맞춰준다거나 척추 마사지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이건 안 해볼 이유가 없겠다. 시중에서 두개천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마사지들이 40분에 좀 저렴한 데는 7, 8만 원, 좀 고가인 데 1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달 중지하는 아이들은 촉각이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남에게도 내 몸을 잘 허락하지 않고요. 부모님들이 그곳에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데 1시간, 돌아오는데 1시간, 정작 마사지 받는 1시간이 아이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용 대비 효율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데 그럴 바에는 전문가의 마사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보다 조금은 어설프고 배워나가고 익숙해지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가까운 부모에게서 받는 마사지가 훨씬 더 아이에게 애착과 라포를 형성하고 안정화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방에서는 마사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안내를 드리는 편이에요. 자, 신경계 마사지를 하면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었어요. 아로마 팔터치를 처음에 알고 마사지를 적용했던 게 11월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초겨울이죠. 팔터치를 일주일 정도 했는데 목에 동그랗게 썬번이 온 거예요. 화상처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11월에 햇빛을 막 쬐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피부과를 갔더니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돋보기로 막 이렇게 보시더니 너 따뜻한 나라 놀러 갔다 왔구나 이런 거예요. 아무 데도 안 갔는데 그러면 팔터치를 했는데 왜 아이한테 목에 썬번이 왔을까? 그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청지각으로 아이들을 중지하는 교육 코칭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청지각으로 교육적인 코칭에 들어갔을 때 귀 안에 뼈와 근육의 운동이 생기면 반드시 수반되는 게 목 운동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사시가 있거나 사경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사시인 아이들은 아주 영리할 때 눈 사경 수술을 하거든요. 그럼 사경 수술하는 아이들의 대부분도 목재활 운동을 받아요. 그러면 눈과 관련된 것도 목 운동을 하고 귀와 관련된 것도 목 운동을 하는데, 나는 왜 아이의 몸을 마사지를 했는데, 그것도 목에 한 게 아니고 등에다 했는데 왜 목에 화상을 입었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햇빛에 나가서 몸이 탄 게 아니기 때문에 화상 연고는 바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사지를 열흘 정도 중단하고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거 블로그에 보면 그 해당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아이의 목이 이렇게 썬번이 왔었는데 난 마사지를 했을 뿐인데 목에 화상을 입었고 며칠간 중단을 했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 기록을 제가 남겨놓은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건 등으로 마사지를 해서 척추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마사지를 배워서 할 때 꼬리뼈에서부터 목 위에까지 완전히 올려줘야 되는데 어깨선에서 멈춘 거예요. 그러면 오일이 올라오다가 오일의 흐름이 목 언저리에서 멈추는 거죠. 근데 등은 체면적이 넓잖아요. 넓은 체면적을 타고 올라오다가 목에서 좁아졌는데 거기에서 터치가 끊기니까 결과적으로 흐름이 적체되거나 하는 문제가 몸에 발적이나 화상으로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단서가 됐던 게, 귀의 운동이 생겨도 목 운동이 수반되는데 결과적으로 뇌를 마사지한다라는 것으로 척추 마사지를 했는데 척추 마사지의 결과물로도 목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 거라면 이건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사인을 제가 거기서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이제 발달증자 하시는 가족들과 하고 있는 것들은 8단계 터치나 심포니 오브 쉘즈 같은 마사지 프로토콜로 아이의 신체 도식을 정렬을 맞추는 거, 그게 첫 번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로마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번외로 하고 있는 건 아까 제가 후각 키트 제작해서 아이들 후각 훈련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하면서 감정일기 같은 것들도 쓰고요. 예를 들어 이 향을 맡았을 때 어떤 향기가 연상되는지, 이 향을 맡았을 때 어떤 동물이 연상되는지, 그러니까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사고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 훈련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분들이 학교에 강의를 가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뭐 일반 학교의 도움반이라던가 뭐 일반 학교, 일반 아이들이 어떤 향기 클래스 같은 것들을 했었을 때 처음에 아이들이 좀 또 뭐랄까 부정적인 언어, 다친 언어, 약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이 2, 3개월 지나고 나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또 그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하는 것들을 되게 볼 수 있어서 향기를 하는 게 정말 신비롭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발달 중지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단지 말을 못하는 게 문제고 주의 집중이 짧은 게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감각통합, 언어치료, 인지치료 무수히 많은 치료들을 받고 계시지만 그 치료들이 적합한 아웃풋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이 안정화되면 아이 스스로 내가 동기를 찾고 그 동기에 합당한 움직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스템은 아이의 동기, 아이의 주도성 같은 것들은 다 배제되고 내가 1년에 어떤 세팅을 하는 거죠. 바우처 주니까, 무료니까 막 치료 세팅을 하고, 내가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우니까 뭐 기관을 다녀온 모든 시간을 빼곡하게 어떤 치료 세팅을 해가지고 아이를 픽드랍만 하고 밥만 주고 씻기고 재우는 게 마치 엄마의 양육인 것처럼 이제 일상이 진행되고 계신 발달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방에서 가족들에게 가이드 드리고 있는 내용은 부모가 양육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학교, 기관, 발달센터 이런 유기적인 어떤 다른 기관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잘 협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거, 이제 그런 구도를 안내해 드리는 게 저희 방의 어떤 운영 목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결국 자야 할 때 자고 깨야 할 때 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상쾌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이들이 감각이 불균형하면 그런 것들이 내 맘대로 잘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에 되게 불편감을 갖고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얘가 발달 장애니까 이런가 봐, 이런 견지로 보시게 되면 그 모든 걸 내가 돈 주고 센터에서 치료해야 된다라고 잘못 왜곡하게 되시기 때문에 아이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이가 마사지 하면서 목 주변에 썬번이 왜 왔었는지, 그래서 목이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 이제 그것과 연결되는 설명인 거고요. 그리고 심포니 오브
세일즈 프로토콜 안에 보면 림프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달 중지하는 가족들끼리 오프라인으로 클래스를 하면 어머님들끼리 모여서 양육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에 아로마 어떻게 쓰고 계셨어요? 어떤 임상 있으신가요?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꼭 어머님들끼리 서로 마사지 교환을 할 때 림프 프로토콜을 서로 경험하게끔 도와드려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떤 경험을 재미나게 할 수 있냐면 프로토콜 적용해서 마사지 받기 전에 본인의 얼굴을 셀카로 찍으시고요. 어차피 마사지를 하는 데는 손이 하는 일은 오일을 흡수시켜주는 정도 역할만 하기 때문에 전체 프로토콜을 적용을 해도 15분 안에 마사지는 끝이 나요. 근데 그 단 15분 안에 혈색이 달라지고 얼굴 쉐입이 달라진 걸 스스로 관찰하실 수가 있어서 저희는 림프 프로토콜 진행할 때 본인의 셀카를 전후로 비교해 보시기를 재미삼아 권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가족끼리 마사지 서로 교환하실 때 재미삼아 한번 사진 찍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했던 감정오일 진단지예요. 그러니까 도테라 오일 사용하면서 진짜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테라 감정오일인데요. 이 댁에서 오셨던 이제 문의점은 뭐였냐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ADHD라 학업은 어느 정도 되고 수행이나 운동도 어느 정도 하는데 태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생님이 하라는 거 무조건 하기 싫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어떤 이런 경향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감정오일 갖고 계신 걸로 아이의 차트와 본인의 차트를 저에게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아이의 포트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자, 우리가 피스필이라는 걸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걱정하는 그런 우려점들은 아이에게는 본인에게 문제라고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포트에서 피스필은 6번에 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모티베이트가 1번, 치어가 2번, 콘솔이 3번에 왔는데 감정오일 해서 도테라 황근영 홈페이지 안에서 숙제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치어하고 콘솔은 다른 유형의 친구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오일은 나란히 좋은 포트로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꼬마 친구한테 치어하고 콘솔이 나란히 앞쪽으로 왔다라는 건 나에게 격려를 하는 친구든 나를 위로를 하는 친구든 나에게는 지금 사람이 되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 상황이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모티베이트가 1번에 왔죠. 뭔가 다른 방향성의 모색이 이제 이 꼬마 친구한테 1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4개의 오일을 비교를 해보면 시트러스 블리스가 1번, 엘리베이션이 2번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중고등학생 아이들 중에 내가 학업에 되게 몰입되어 있고 긴장도가 높고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역량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밸런스나 세레니티가 1, 2번에 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과업에 대한 몰입이나 신경보다는 몸이 좀 고단하고 감정적으로 무력감, 내 스스로의 어떤 무력감이 조금 더 젖어 있기 때문에 시트러스 블리스와 엘리베이션이 1, 2번으로 나와 있는 포트를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이의 포트라고 하면 이건 양육자의 포트예요. 자, 앞에 슬라이드에서 아이는 시트러스 블리스 엘리베이션 1, 2번에 나왔는데 엄마는 밸런스와 세레니티가 1, 2번이죠. 그리고 엄마도 어떡하지? 학교에서 매일 지적받고 막 이런 상황이 너무 난감하니까 이 방향을 어떻게 타개해 봐야 되는데 라는 고민이 있으시니까 모티베이트가 1번이에요. 근데 콘솔이 2번이죠. 아까 아이는 치어하고 콘솔이 1, 2번에 왔는데 엄마는 콘솔이 2번이고 치어가 6번이에요. 왜냐면 지금 엄마가 하고 계신 고민, 학교에서 맨날 지적을 받고 아이에게 맨날 반성문을 써오라고 하는 이 지금 오늘의 이 현실은 누가 그냥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남의 집 애들도 다 그렇게 커, 이런 걸로는 위로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치어가 6번 포트로 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아들 양육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겠지만 아들은 2, 3학년만 돼도 엄마하고 대화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감정오일이라는 걸 매개를 쓰면 직접적으로 네 기분이 어땠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직접적인 언어가 아니더라도 서로의 포트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격조 있는 대화를 하는 게 가능해져서 감정오일 갖고 계시다고 하면 가정 내에서 잘 활용해 보시길 부탁드려요. 자, 후각은 뇌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되게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뇌전증 아이들은 조금 주의해서 쓰셔야 되시긴 하지만 또 저희 방에 되게 특이점이 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잠잘 때만 나타나는 수면 경기파를 2개 갖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경기가 있기 때문에 팔터치를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1년 동안 라벤더만 가지고 척추랑 발바닥에 마사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뇌전증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검사를 가요. 근데 수면 경기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차트의 결과지를 보고서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되게 특이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저희 방에 임상으로 공유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후각으로 뇌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임상 나눠가면서 의견 서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트라우마,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기억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억도 있는데, 주파수로 사람에게 어떤 접근을 했었을 때 나타나는 되게 재미난 변화 중에 하나가 특정 시간에 예기치 않았던 기억들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보다 꿈을 많이 꾼다던가, 예를 들어 심포니 오브 셀즈 프로토콜의 특정 프로토콜을 하면 가족끼리 같은 프로토콜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동시에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시는 댁들이 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11시 정도에 다 같이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 반 정도에 온 가족이 다 바짝 잠깐 눈이 떠진 거예요. 마치 오늘 자야 될 잠을 다 잔 것처럼. 그렇게 잠깐 깼다가 다시 잠드는데 지장은 없는데, 특정 프로토콜을 했을 때 새벽에 잠깐 잠이 깨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이용자가 많고 의견 나눔이 되어야만 서로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알아지면서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용 중이신 채널 안에서 본인들의 임상을 공유해 주시면 아로마 쓰고 계신 분들에게 서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궁극적으로 인지적, 정서적 성장, 습관 변화, 행동의 확장, 이런 것들을 병행할 수 있는데, 사실 도테라가 제가 이제 가입하고 사업자로 활동을 하고 주변에 오일을 안내하면서 해마다 특정 어떤 제품들에 대한 요 근래 이제 파셀이라고 새로운 신제품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선보이게 됐고, 맛도 보고 임상도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제 발달중재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 한 5년 전부터도 특정 브랜드의 물, 생수를 구매해서 특별하게 사드시는 댁들이 있다는 걸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동안은 일본에서 왔던 수소수가 되게 유행을 했었고, 또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있는 그런 댁들에서는 아이들 먹는 거, 식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특정 브랜드 물을 몇천 원씩 주고서 1리터씩 사서 구매해서 드시는 댁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파스 들어온다고 교육 받으면서 이제 저희가 카시스를 저희는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특이한 게, 우리가 어떤 디톡스를 할 때 몸에서 나쁜 것들이 빠져나갈 때 장내 환경이 변하면서 설사를 동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가족들이 먹었는데 저희 아들만 3일 정도 설사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몸의 체질이 개선되거나 변화가 될 때 설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아들도 배가 아프다고 말한 것도 없고 가족과 다른 음식을 먹은 것도 없는데 카시스 먹고 3일 동안, 그것도 새벽에 화장실을 갔었어요. 그래서 뭔가 특이하다. 다른 가족들도 다 똑같이 먹었는데 왜 아들만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맛 자체가 오리지널도 괜찮지만 카시스는 그 자체가 맛이 약간 과일 주스 같은 맛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음용하기에 무리가 없어서 어린아이들 이동하거나 차량에서 다른 물 대신 활용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 파트너분들께서 샵으로 마사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여러 가지 임상들을 공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다음 기수 정도에 만약에 안내를 하게 된다라면 드릴 수 있는 임상이 이제 파시스 오리지널 맛으로 마사지를 했었을 때 그분들에게 신체 변화, 그 마사지 효과, 이런 부분들에 어떤 차등의 효과가 있는지를 한 번쯤은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임상이 모아지는 대로 다시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사람은 공명하는 존재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심박기를 차면 심장박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재미난 실험에서요, 비커, 양쪽 비커에 물을 담아 놓고요, 그 비커를 밀봉을 해요. 그리고 한쪽 비커에만 전기 자극을 흘려주는 거인 거예요. 이 비커와 이 비커는 어차피 나란히 놓은 것도 아니고 밀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갈 수도 없는 건데, A라는 비커와 B라는 비커를 멀리 이렇게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비커에 있는 전기 에너지가 B라는 비커에서도 감지가 된대요. 그럼 결국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나 파동이라는 것 자체는 주변에 전달되고 퍼진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태를 하면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내가 텐션으로 설명을 한다면 0에서 10의 텐션이 있어요. 근데 나의 텐션이 4나 5 정도가 돼. 그래서 예전에 그 비슷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아로마를 쓰다가 나의 어떤 에너지와 텐션이 7이나 8 정도가 되면 나보다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딸리는 사람을 만나면 재미가 없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걸 알게 돼요. 왜냐면 내가 상생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만큼을 주고 여기서 채워지고 하는 거, 이런 어떤 호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되게 일방적인 것이 되거나 내 것을 빼앗는 경험이 되면 그런 어떤 모임이나 관계가 오래 지속되진 않더라고요. 그걸 이제 뭘로 설명할 수가 있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들 현장에서 영어 가르치는 일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발달장애가 아니었다면 천직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마 죽을 때까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을 건데요. 되게 재밌는 게 제 수업에 일정 플로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후 2시에 시작한 수업이 만약에 뭐 밤 12시에 끝난다. 왜냐면 최대 입시나 미술을 하는 아이들은 실기 학원을 갔다 오면 10시 반에 귀가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수업이 끝나면 밤 12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시작한 수업이 밤 12시를 넘겨서 끝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2시에 수업을 시작할 때랑 12시에 수업이 끝날 때 같은 에너지로 퇴근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말에 언사라고 하죠. 말에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파동과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되게 진이 빨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굴 만났는데 특별히 내가 많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난 듣기만 했는데도 되게 에너지가 많이 빨려서 나 오늘 나머지 어떤 일과를 할 수가 없겠다, 이런 경험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저는 학생을 지도할 때 내가 만약에 그날 6명의 아이를 만난다고 하면 내 에너지를 채우는 아이, 에너지를 받는 아이, 이렇게 수업의 안배를 하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2시에 시작할 때 에너지가 10으로 채워져서 수업을 시작을 해도 밤 12시에 수업이 끝나도 에너지가 8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거. 누구를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는 내가 에너지를 전적으로 줘야 하는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하고는 2시간을 수업을 해도 계속 티키타카로 말을 하는데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에너지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을 말을 했지만 나올 때는 수업을 하기 전과 같은 에너지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수업을 하면서 체득하게 된 거죠. 말에 에너지가 있는데 내가 수업을 할 때는 내가 에너지를 줘야 하는 애들을 일렬로 배치하면 마지막 수업을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한테 없으니까 이걸 안배해서 하면 퇴근 때도 시작 시점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는 오일이 갖고 있는 주파수나 에너지를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여기 알파파, 세타파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알파, 세타, 베타 이런 어떤 뇌파의 에너지가 있는데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 아이들이 뇌파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SMR이라고 해서 감각통합이 부족한 아이들은요, 뇌파 검사를 했을 때 감각통합의 기저가 부족한 아이라고 나와요. 근데 내 아이가 영재성이 있어. 뇌의 연결성도 굉장히 좋은데 이 아이가 뇌를 원활하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처럼 제가 플로우에 맞춰서 쓰면 시작과 끝이 같은 에너지일 수가 있는데, 이게 안배가 안 되면 갖고 있는 역량 대비 많은 것들을 산출하기 때문에 방전이 빨리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뇌파 같은 것들도 내가 내 스스로 갖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오일 베이스로 아이한테 부족한 것들을 채워줘가면서 활용을 하면 아이의 체력도, 그리고 집중도, 그 다음에 주의력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깊게 중지하는 게 가능해서, 사실은 어머님들이 오일을 그냥 사용하지 말고 꼭 공부하고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 같은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백과사전을 200만 원 주고 사도 누군가는 그 아이를 영재로 만들고 누군가는 라면 받침으로 쓸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결과적으로 좋은 오일을 나한테 좋게 최적화하게 쓸 수 있으려면 아이보다는 엄마가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꼭 받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어떤 도테라 황금용 홈페이지라고 하는 시스템이 여러분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이제 브레인 엔조이라고 하는 제 두뇌 코칭 센터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한 지 11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 스스로도 되게 대견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할 때 11년을 유지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내 아이가 4살의 자폐라는 걸 알았는데 내 아이가 10살에 어느 정도가 될지가 너무 궁금한데 발달장애 카페에 10살짜리 자폐 아이들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자폐 아이가 10살에 다 정상이 됐을 리는 없는데 왜 10살짜리 자폐 아이에 대한 기록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부분의 부모가 발달의 이상을 알게 됐던 시점부터 7, 8세까지 중재를 하고 나면 대체로 이런 포기를 하게 돼요. 할 만한 거 다 해봤지. 내가 아는 방법 다 써봤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만한 거 다 해봤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나머지는 이 아이의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더 이상 어떤 노력이나 중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해서 보여줘도 되겠구나라는 되게 그냥 사소한 시작이었던 거예요. 내가 4살짜리 발달장애 자폐이급 아들을 키우는데 감각통합도 너무 안 되고 잠도 안 자고 말도 못 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는지가 기록이 되면 적어도 내 아이와 비슷한 유형의 자폐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가이드가 되거나 등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제 블로그 안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 발달장애, ADHD, 주의력 결핍, 난독증 이런 키워드들을 제가 지난 10년 동안 주기적으로 사용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1년 반 전쯤부터 자폐 스펙트럼, ADHD 이런 키워드를 안 쓰게 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안 만나서가 아니라 그간의 10년이라는 치료 기간 동안에 내가 만난 아이들이 중재되고 변화되는 양상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폐에 머무르거나 지적장애에 그냥 머무르거나 그냥 ADHD로 방치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개선되고 성장하고 발전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삭제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키워드를 삭제하면서 제가 거기에 대체했던 문구가 뭐였냐면 미래인재 양성의 메카라는 키워드를 거기다 넣게끔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남들이 볼 땐 네 아이가 발달장애고 네가 만나는 아이들이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인데 무슨 미래인재 양성의 메카라고 이런 키워드를 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인재는 교육적인 수준이 높고 문제를 잘 풀고 명문대를 나와서 미래인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남과 다른 생각을 하고 남과 다른 판단과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역량으로 판가름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관찰과 양육 그리고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양육은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 자기 이해를 하게 되고 안정감을 느끼고 이게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발달장애 아를 낳았구나. 내 자식이 발달장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부모는 불안하고 약간 자책감? 내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한 건 아니지만 내가 발달장애를 낳았으니 되게 감정적인 혼란을 겪게 돼요. 하지만 제가 이제 제 가족분들에게 되게 늘 드리는 말씀은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시간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기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오늘부터 앞으로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간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아로마라는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게끔 되면 훨씬 더 부스트업 효과가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실제로 아까 앞전 강의에서 자녀가 4학년이고 ADHD인데 후각을 전혀 못 쓰는 걸 제 사무실에 와서 상담으로 알게 됐다는 가족분이 엄마 아빠가 의사 선생님이신데 지금 일하고 계신 병원에서 이번에 두 분 다 사직을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상담을 하셨냐면 기존에 있던 병원에서 나와서 개원을 하실 건데 개원하는 병원에다 아로마를 전복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분의 그 경험은 내가 서양의학으로 의사로 가정의학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내 병원에 아로마 테라피를 대체의학으로 같이 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심은 누군가 아로마를 안내해줬고 내가 그걸 잘 체험해봤고 내 아이가 변화됐다는 경험, 유익한 경험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병원이라는 매개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고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의도로 선택된 거잖아요. 그 모든 시작에 뭐가 있었냐면 오일을 잘 쓰고 있는 단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쓰고 전달해 드리는 그 단 한 사람이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더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토록 귀한 존재라는 걸 늘 잊지 않으시고 항상 유념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서
두 가지 강의로 여러분을 만났고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꽤 긴 강의였을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발달 장애는 이제 어머님이나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안고 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를 치료해야지, 뭐 자폐가 아닌 것처럼 뚝딱 낫게 해야지, 이런 어떤 1차원적인 생각보다는 발달 장애가 있어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장애라는 게 어떤 틀림이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다소간의 차이일 뿐이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유기적으로 다 좋은 관계로 살 수 있는 사회라는 프레임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아로마 세라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오늘 강의는 주로 발달장애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이 들으실 거라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양육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소소한 행복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찰해보면 주변에 내 발밑에 있었지만 그게 행복인지 몰랐던 되게 소소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발굴하는 시들을 아로마 세라피를 통해서 저는 되게 많이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파트너가 되신 이제 제 고객이시자 제 파트너가 되신 어머님들과 사실은 주변에 봉사를 되게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김해에 가서도 저희가 6개월 전에 한번 클래스를 했고 이번에 김해에 가서 6개월 만에 또 클래스를 했는데, 제 파트너 선생님과 둘이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 와, 6개월 안에 양육자의 표정이, 아이들의 어떤 정서와 양육 환경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뿌듯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적이 있는 분들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체득하는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좋은 경험으로 이바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